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 물적 분할이 확정됐다. LG화학이 전지 사업 분야 분사로 얻는 득과 실은 무엇이며 가칭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 또한 알아본다. 배터리 부분 분사 이후 LG화학의 새 모멘텀도 함께 분석해본다. 네,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국 결론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물적 분할이 최종 결정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와서 마침 박수호 기자님 나오신다길래 한번 LG화학을 다뤄봐야겠다 싶었거든요. 뭐 되냐 안 되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분할이 됐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그럼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아직도 가칭이기 때문에 뭐 LG화학을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직까지 가칭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일단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100% 자회사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본금 1,000억 원의 회사로 설립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한 회사는 지난해 매출로 따지면 한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2024년이 되면 30조 원대 회사로 키우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주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그 기자들도 좀 되게 이번 주 지난주 좀 바빴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냐 안 하냐도 이슈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이제 2대 주주인데 맞아요. 갑자기 저녁에 국민연금이 뭐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겠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 산업부 기자들은 또 이제 막 그 다른 기사를 쓰다가 또 다시 이제 국민연금 입장 알아보고 뭐 LG화학 입장 알아보고 이러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이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 때문에 이러다가는 분할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소액주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80%를 상회했다고 해요. 통과 과정에 순탄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62%가 그러니까 전체 주주의 62%가 찬성을 했는데 80%라는 거는 일단 거기 참석한 주총에 참석한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참가 비율로 보면 77.5%의 주주가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서 82.3%가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액 주주들하고 반대한 쪽은 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한 10% 갖고 있고요. 소액 주주가 또 한 10%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한 12%니까 뭐 만만치 않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봐야 2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물적 분할을 찬성하는 모양새를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총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고 뭐 앞에 뭐 피켓 시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총 주주의 77.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2.3%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주로 따졌을 때는 한 63% 정도가 찬성표를 밝힌 것인데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이제 많았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미 결론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반대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뭐 이게 주식회사라는 게 결국 이제 주주들 간에 이제 합의면 끝이고 주주총에서 결론이 나왔으면 또 주총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사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나오면서 LG화학 쪽에서도 그랬어요. 주주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결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뭐 일단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적 분할 말 그대로 그냥 100% 원래 있는 회사에서 100% 이렇게 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이 회사를 갖고 갔을 때 이 물적 분할을 하면 그냥 여기에 100%를 갖고 가는 그 구조가 되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까지 같이 이게 같이 나뉘어지는 거니까 인적 분할을 했을 땐 종전에 있는 주주가 새로 생기는 법인에 자동으로 주식을 갖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배터리 사업 보고 이 LG화학 주식을 샀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내 주주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논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LG화학 입장에서는 이제 LG가 이제 주요 주주인데 주 LG의 지분이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 이런 그 주주의 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아무래도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이번에 기업가 주주 가치 제고에 네. 힘쓰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네. 한 네. 것입니다. 지금 이 LG화학의 주가는 5%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수가 좀 네네. 빠지고 있긴 네네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더 낙폭이 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지금 이번 분사로 인해서 주가가 100만 원 갈 것이다라는 네. 분도 있고 네. 아니다, 폭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제 그 개인 주주들이 보통 이제 갖고 있는 보유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그 이번 주총에서 나왔던 신학철 부회장의 이야기 또 들어보고 하면 원래는 IPO를 준비하는데 1년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멀게는 4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전의 주주가 그 인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이 된 그 새 법인의 주식을 또 따로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던지는 실망 매물들은 내가 언제 4년까지 기다리겠니? 그러면서 지금 다른 거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런 분들의 실망 매물들이 이제 조금 최근에 오늘 어제도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전반적인 하락 장세와 함께 좀 맞물려서 조금 더 배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에 대해서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고 결론은 찬성으로 네. 나왔습니다. 전체에서 63.7%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사가 결정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에서 힘을 쓰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을 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 배터리 사업부, 전지사업부의 경우에는 성장할 것이다.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LG화학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배터리 부분이 분사가 되면 전체적인 LG화학의 주가 매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투자자들은 계속 우려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LG화학의 분사 결정에 대해서 박수호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